만약 오늘 당신의 이웃이 당신을 향해 국가를 배신한 간첩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증거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그저 의심스럽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 쌓아온 삶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은 이름조차 생소했던 한 남자가 휘두른 종이 뭉치 한 장에 속수무책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국가 전체를 거대한 광기 속으로 밀어넣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이 선동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남자의 거짓말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는지 그 처참하고도 강렬한 역사의 이면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0년 2월 9일 웨스트 버지니아주 휘링의 한 강연장은 습한 공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명의 초선 의원에 불과했던 조셉 메카시가 연단에 올랐을 때만 해도 그가 인류 역사에 남을 거대한 광기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는 연설 도중 품 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들더니 청중을 향해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안에 공산주의자 205명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들의 명단을 손에 쥐고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은 마치 정적 속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든 종이에 실제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보다 그가 내뱉은 205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주는 공포에 단숨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메카시가 들고 있던 종이는 그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서류 더미에 불과했지만 이미 불붙기 시작한 대중의 불안은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에게 명단을 보여주는 대신 더 자극적인 폭로를 이어갔고 확신에 찬 그의 목소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던 미국인들에게 일종의 구원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카시는 단숨에 전국적인 인물로 떠올랐으며 사람들은 이제 진실 여부보다 그가 다음에 누구를 지목할지에 더 큰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거 없는 폭로가 가져온 파장은 단순히 정치적 스캔들에 머물지 않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가 이토록 맥락 없는 폭로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이면에는 전쟁이 끝난 후 찾아온 극심한 심리적 공허함과 냉전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소련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며 미국을 압박해왔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 전쟁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실체를 찾고 싶어 했으며 메카시는 바로 그 지독한 갈증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해소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나 외교적 수사 대신 내부의 배신자라는 아주 명확하고 공격하기 쉬운 대상을 눈앞에 던져준 셈입니다. 메카시는 대중의 공포를 동력으로 삼아 권력의 정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대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 증오를 자극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국무부 관리들을 향했던 그의 손가락은 어느새 언론사와 대학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계로까지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증거를 대라는 요구를 받을 때마다 매번 명단의 숫자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질문을 던진 사람을 향해 거꾸로 간첩의 동조자가 아니냐며 몰아세우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논리적인 토론은 사라졌고 오직 누가 더 자극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 시기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감시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했고 술자리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 일궈온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수천 명의 직원이 단지 특정 모임에 가입했거나 진보적인 잡지를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메카시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침묵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비판 정신이 거대한 광기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미국 사회는 서서히 이성을 잃고 오직 한 남자의 입술 끝에만 매달리는 기이한 형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계에 불어닥친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바람은 잔인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우리가 영화사의 전설로 기억하는 수많은 작가와 배우들이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창작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일부는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타국으로 망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희극의 황제 찰리 채플린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혔고, 결국 미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 떠돌아야 했죠. 이처럼 광기 어린 마녀 사냥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메카시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의 단맛에 취해 더 큰 먹잇감을 찾아 미국 육군을 정조준하는 순간, 철옹성 같던 그의 성벽에도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독에 중독된 메카시는 급기야 성역이라 여겨졌던 미국 육군 내부에까지 간첩이 침투해 있다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 들었습니다. 1954년 4월 미국 전역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이른바 육군 메카시 청문회는 사실상 그가 준비한 화려한 몰락의 무대나 다름없었죠. 메카시는 평소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군 관계자들을 몰아세우며 인격을 모독했고, 자신의 논리가 막힐 때마다 억지스러운 서류를 들이밀며 상대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마주한 상대는 이전의 희생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육군 측 변호사로 나선 조셉 웰치는 메카시의 거친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으로 그의 야만성을 만천하에 드러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궁지에 몰린 메카시는 비열하게도 조셉 웰치 변호사와 함께 일하던 젊은 법률가 한 명을 공산주의 단체와 연루된 인물로 지목하며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 했습니다. 한 젊은이의 장래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이 잔인한 공격에 장래는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뒤덮였고, 바로 그 순간 웰치 변호사의 눈에는 분노 섞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 너머의 국민과 메카시를 향해 인류 역사에 남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원님, 당신은 결국 최소한의 예의도 없으십니까? 당신이 이 젊은이에게 저지른 잔인함을 보며 당신에게 품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거라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 짤막한 일침은 텔레비전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의 거실로 전달되었고, 그동안 공포에 질려 침묵했던 대중의 가슴 속에 묵직한 돌덩이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지지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타인의 삶을 짓밟는데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괴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웰치의 한마디는 메카시가 쌓아올린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균열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론은 급격히 뒤바뀌었고, 어제까지 메카시를 연호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광기의 황제는 그렇게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대중으로부터 서서히 버림받으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웰치라는 인물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면 미국의 이 잔인한 마녀 사냥은 과연 언제쯤 끝이 났을까요? 우리는 흔히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단한 물리적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예의를 묻는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메카시가 휘둘렀던 그 수많은 종이 뭉치보다 조셉 웰치의 진심 어린 눈물이 섞인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메카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반성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고독과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조셉 웰치의 일침 이후 메카시가 누려온 견고한 권력은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놓인 얼음성처럼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메카시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를 지지하던 수많은 미국인은 비로소 최면에서 깨어난 듯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던 대중이 차가운 이성을 되찾자 메카시는 더 이상 위대한 애국자가 아니라 그저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자라난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미국 상원은 압도적인 표차로 메카시에 대한 견책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그의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한 메카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독한 고독과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그에게 줄을 서던 동료 의원들은 이제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멀리했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던 언론들조차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는 극심한 소외감과 배신감 속에서 점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결국 3년 뒤인 1957년 5월에 48살이라는 허망한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때 종이 뭉치 하나로 국가 전체를 호령하던 남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쓸쓸하고 비참한 마침표였습니다. 하지만 메카시라는 인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그가 남긴 깊은 흉터까지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휘두른 광기의 칼날에 난도질당한 수천 명의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뒤였고, 국가 시스템이 회복하기까지는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심하고 의심하던 그 차가운 불신의 공기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오점으로 남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이 비극적인 연대기를 마무리하며 70여 년 전의 이 사건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서늘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그 마지막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메카시라는 이름은 잊었을지 몰라도 그가 사용했던 방식은 여전히 우리 곁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증거보다 목소리 큰 주장이 우선시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사회적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디지털 공간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통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오직 분노와 증오를 동력으로 삼는 선동은 잠시 동안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끝은 우리 모두의 영혼을 파괴하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역사는 메카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카시를 괴물로 만든 것은 그 자신의 야욕도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열광하고 공포에 굴복했던 당시 대중의 침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멈추고 타인의 고통에 무뎌지는 순간, 제2의 혹은 제3의 메카시는 언제든 다시 나타나 우리 손에 가짜 종이 뭉치를 쥐어줄지도 모릅니다. 70여 년 전 그 차가웠던 광기의 시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유일한 교훈은 결국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진실을 향한 끈질긴 질문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아주 작지만 단단한 이성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